사람은 죽는 것을 하루라도 몇 번씩 내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살려는지 모르고 살았노라. 그런 말로. 그러나 흐르는 저 냇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든댈진데 일로조차 그러면 이 내 몸은 애쓴다고는 말부터 잊으리라.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그러나 다시 내 몸 봄빛에 불붙는 사태 흙에 집짓는 저 개암이 사태 흙에 집짓는 저 개암이죠. 개미. 집짓는 개암이 나도 살려 하노라. 그와 같이 사는 날 그날까지 사람의 즐거워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뜻이면 그러면 내 몸에는 다시는 애쓸 일도 더 없어라.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네. 앞에 이제 이성복 시인의 그거랑 약간 이제 연관을 시켜보면 그 마음에 대한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은 다 빠져나가게 되고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제 김소월이 얘기하는 어떤 사는 것도 애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애쓰지 말라. 사노라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애쓰지 말라.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애쓰고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1년에 이제 처음에 나오면 하루라도 몇 번씩 내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살려든지 모르고 살았노라. 이것도 비슷하죠. 이것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엔시엔이 했던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된 것 같았는데 또 나는 누구지? 모르고 살았던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부여잡으려고 그러는데 부여잡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김소월 씨는 이 시에서는 부여잡혀지지 않는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이 시가 그렇게 유명한 시는 아니에요. 김소월 씨는 중에, 한 5, 6년 동안 시를 썼대요. 5, 6년 동안 33살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썼는데, 그때까지 썼는데, 120에서 150편 정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근데 되게 유명한 시들은 다 노래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김소월 씨는. 웬만한 유명한 시는. 그래서 제가 유명하지 않는 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적어놨는데,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건 제가 이제 시집을 가져왔어요. 엄청 오래된 거 시집을. 어디 안 보이나? 이 시집을 진짜 가져왔는데 오래된 시네요. 이 시집이 언제였냐면 1963년도에 이제 마지막 판으로 나온 거야. 1963년도에.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이거 비싸겠다. 이제 쭉 했는데 원래는 이제 1955년도에 59년도에 나왔어요. 이 김소월 시를 모아가지고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계속 이제 증판을 시켜가지고 63년도에 마지막으로 나온 걸 제가 샀어요. 헌책방에서. 좋았겠다. 네. 값이 얼마냐면 50원, 80원이에요. 이게 이 시집이. 80원 언제 산 거예요? 바로 예전에 샀는데 이제 알라딘에서 옛날에 보니까 이게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제 알라딘에서 중고책 이래가 10만 원? 네, 10만 원 넘게 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더 비싸지겠네. 그래서 팔까 하다가 이거 팔지 마요. 신 증고판이에요. 이제 김소월 씨 전 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이제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저도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시는 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비닐로 싸놨어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로로 써져 있어요. 아니 세로로 써져 있어요. 세로로. 와, 이 시가 세로로 써져 있네. 이걸 언제 사셨다고요? 150 몇 편이 이제 여기 다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김소월 씨가. 님의 그리고 노래도 지금은 있고. 이제 김소월 씨 같은 경우는 그 저작권 그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출판사마다 이제 이렇게 다 내고 계시구나. 이렇게 출판할 수 있을 것 같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야, 진달래꽃 제일 유명하죠. 네, 웬만한 건 다 역겨워 하실 때는 여기 있고요. 저는 초원이 되게 멋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거 너무 멋있거든요. 이거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평북 출신이 아니라 1902년에서 193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3살에 이제
요절한 거죠. 요절. 스스로 요절하신 것 같고, 이제 시단의 평가 1920년대에 천재 시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시인이죠. 이제 한국적인 전통적인 한을 진짜 절묘하게 잘 그린 시인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홀은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북한에서 많은 흔적이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근데 보면 하루에도 내 생각이 내가 무엇이라든지 이게 몇 년도에 쓰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의 생각 속에는 아마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네. 청년으로 이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1902년도이니까 일찍 태어났죠, 이제. 뭐 윤동주 뭐 이런 사람들보다 좀 일찍 태어난 것 같고, 1934년도에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살아가는 어떤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120에서 150편 정도를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주옥 같은 너무 시들을 많이 남겼는데, 젊은 나이에 예, 지금은 사실 아이돌 시인 그 시인이랑 비슷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대시들을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어주셨을까요? 저는 일단 나이가 지금도 못 쓰는 시를 우리 김소월 시인은 정말 어렸을 때, 아니 젊을 때 그 시를 정말 썼는데 너무 대단합니다. 이것도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이 시도 몇 번이고 제가 다시 읽어봐도 너무 대단한 시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제 네. 결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그런 명제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죽게 돼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제로 가지고 시를 썼는데, 이제 그것을 몇 번 읽어보니까 이게 조금씩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것도 약간 난해시예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요. 네. 풀이한 시도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까지 이제 이제 시집을 찾으려고 힘드니까, 보니까 그런 얘기 한번 보면 이제 무엇을 하고 살려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말로, 그러나 흐르는 이제 그 자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거기서 상정시킨 거예요. 냇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든들진대. 이제 이런 말은 뭐냐면, 이제 냇물은 결국 이제 계곡에 흐르는 모든 네, 냇물은 네. 바다에 이르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네. 우리가 그건 뭐냐면, 사람은 죽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일로조차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얘기하는 것은, 이 일은 애쓴다는 얘기예요. 네, 일로. 우리가 살아가다 네네. 보면 애쓰는 것조차도 내 몸이 애쓴다고는 말부터 잊으리라. 나는 애쓴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러면 살다 보면 다 죽어, 그냥. 그런 얘기예요.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한번 반복하잖아요. 네. 산호라면 사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네. 뭔가 더 하려고, 뭔가 얻기 위해서 욕망아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봄빛에 불붙는 사태여기에 집 짓는 저 개아미, 이제 봄빛에 이제 봄빛이 있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이제 그 겨울을 지나온 그 개미들이 그 흙에서 집을 막 짓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야. 단적으로 이제 개미가 막 이런 것을. 네. 나도 살려 하노라. 그와 같이 사는 그날까지 살음에 즐거워하며. 이런 말 우리 안 쓰는데 이게 옛날 표현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뜻이면, 그러면 내 몸에는 다시는 애쓸 일도 더 없어라. 위에서 이제 애쓸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막 애쓰고 바둥바둥 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사는 것이 본뜻이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닌데, 내 몸에도 다시 애쓸 일이 없다. 왜 그러냐면, 살다 보면 죽는다. 이런 어떤 30대 때 썼는지 20대 썼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 소월의 어떤 살아감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잘 드러난 시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시인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니까요. 저는 시가 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그 처음에 이 1900년 그 30년대 뭐 20년 말 정도에 만약에 시인 김소월 님이 쓰셨으면 그때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의 그런 어떤 그 표현 있잖아요. 뭐 그 든들찐들라는 표현도 너무 멋있고 그 하여튼 다 여기서 뭐 이 사름이라는 표현도 너무 멋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문구들이 그냥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쓰인 문구들이 고급스럽다 그래야 되나? 한글로 쓰여진 그 시들이 다 되게 고급지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쨌든 저 냇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든들찐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냇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고 거기에 든댄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산산이 없어지는 거, 나 자신이 그 바다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 자체를 이제 죽음으로 묘사한 것 같고, 어차피 그렇게 가는데, 그러나 이 내 몸은 일로조차 그러면 이 내 몸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내 몸은이라는 표현을 아래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다시 내 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몸에서 다시라는 문구를 주면서 내 몸에 다시 몸이라는 것, 그러니까 산다는 것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어주면서 이렇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이 시인이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내 몸은 애쓴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쓴다는 말부터 잊어라. 그러면서 개미도 우린 항상 개미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개미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러면서 애쓴다고 말부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개미가 아무리 애를 쓴다라고 애를 쓰는 걸 내가 보는데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애쓰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본성일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게 되게 처량하고 뭔가 이렇게 그 애쓰는 것 자체에 뭔가 이렇게 그 애쓰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애쓰라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살려고 애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이렇게 다시 내 몸 하면서 애쓰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들을 보면서 나도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세월 님은 사실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인생이 보니까 그냥 그래. 나 진짜 너무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정말 뭘 하려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는데 저 냇물도 저 개미도 내가 보니까 다 집 짓고 살고 그냥 가고 뭉개지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그냥 다시 살아야겠다. 그냥 나도 다시 살려고 한다. 사는 날까지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그 개미가 집 짓듯이 그래 나도 살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노라면 죽는 것을 어차피 그건데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 내가 그냥 살아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들었구나.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었구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 시를 보니까 이렇게 절절하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막 스미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드네요. 산유화나 뭐 이런 서정적인 시들도 많이 있고 진달래나 이런 시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김소월을 얘기할 때는 어떤 서정적인 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비유로 했던 어떤 진달래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여기 시에서는 이 시가 어느 시점에 쓰여져 있는지 모르지만 시인이 굉장히 이제 뭔가 이제 죽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것. 근데 뻔하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냇물이 이제 바다로 가는 것처럼 그냥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제가 추측해 보건데 시대의 이제 젊은이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걸 봤을 때 시를 쓰고 있는 젊은이로서 자기가 어떤 그냥 살아져내고 애쓸 필요가 없이는 살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굉장히 맞아요. 애써야 되는 느낌이 저기 살아나는 역으로 살아남게 예. 되고 애쓰다 너무 보니까 애쓰다 너무 자기가 힘들어. 할 게 너무 없으니까 아마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애씀을 끝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그 등 뒤에 짐이라는 그 괴테의 세 번째 이제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짐이라는 게 꼭 내 등 뒤에 짐이 여러 가지 짐이 있는데 거기에 국가의 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의 짐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정의 짐을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짐을 질 수도 있는데 내 등 뒤에 짐이 지금 김서월님은 등 뒤에 국가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 거라는 거를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짐이 무거우니까 삶도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시를 보면은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 시인들은. 그런데 그 귀결은 뭐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걸로 귀결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너무 그 희망에 너무 기대가지고 너무 막 온몸 불사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뒷마무리를 약간 그 죽음에 두면서 너무 애쓰지 말자. 이렇게까지 내가 고군분투하지 말자.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는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시는 너무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막 이렇게 함축되어 있고 이 뭔가 이렇게 압축돼가지고 거기에 막 진주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구슬들이 그 안에 막 박혀 있는 듯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 시가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김서울님의 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사이에 가리오님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시, 김서울님의 시를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고 마지막 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김서울. 하루라도 몇 번씩 내 생각은 내가 무엇 하려고 살려는지 모르고 살았노라. 그럴 말로 그러나 흐르는 저 시냇물이 저 냇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든댈진데 일로조차 그러면 이내 몸은 애쓴다고는 말부터 잊으리라.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그러나 다시 내 몸 봄빛에 불붙는 사태 흙에 집 짓는 저 개암이 나도 살려 하노라. 그와 같이 사는 날 그날까지 사름에 즐거워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뜻이면 오호 그러면 내 몸에도 다시는 애쓸 일도 더 없어라.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멋지네요. 정말 멋진 시인 것 같고요. 네. 다음 시로, 마지막 시로